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참신한 사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중고 신발을 판매하려고 했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알아보고 이게 타당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올라왔던 글을 제가 친구한테 전달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흥분한 상태라 글귀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이키 언디핏 콜라보 신발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려다가 경찰 조서까지 썼네요. 사건 시작은 오늘 오후 당근마켓에 언디핏 포스를 팔려고 올려놨는데 연락이 오더군요. 닉네임부터 알고 봤어야 되는데 몇 시 거래 가능할까요? 해서 집 근처에서 저녁 8시쯤에 뵙겠습니다 하고 구매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서 신고하신 분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그냥 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구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신고를 한 거더라고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경찰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신고자가 언디핏 코리아에 상표 등록을 한 상태이므로 해당 제품의 2차 판매는 금지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언디핏 미국 공홈에서 구매해서 정식 수입 절차를 다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구매한 게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물어보니 혹시 업자냐고 물어보길래 업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간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신발을 판매하려고 했다가 신고한 사람이 언디핏 코리아에 상표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제품의 2차 판매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판매자분도 상표법을 잘 모르고 그 신고한 사람도 뭐 정확히 자기가 법률을 알아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상표 등록을 하나 해놨는데 기존 상표랑 비슷해서 막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언디핏이라는 것은 언디피티드라는 상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브랜드가 되겠고요. 다양한 의류용품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디피티드라는 브랜드하고 나이키의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이키와 언디핏 콜라보 신발 제품을 판매를 했던 거고, 그 신발을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던 판매자는 그걸 자기가 뭐 몇 번 신다가 인터넷에 당근마켓에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판매를 했던 상품은 상표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 2차 판매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상표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진이론의 개념이 되겠고, 이런 복잡한 원리는 알고 계실 필요가 없지만 당연히 한번 판매를 해서 이제 내 거가 되었는데 그걸 다시 중고로 판매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핸드폰을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핸드폰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저한테 상표권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 그냥 개인이 한두 개 판매하는 거라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가 일단 한번 구매를 했다면 그 상품에 대한 권리는 모두 제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삼성전자의 상표에 문제가 된다거나 지금 사연에 나온 것처럼 언디핏이라는 상표에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중고 제품을 판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고자는 어떻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 짧게 요약해보자면, 구매한다고 했던 사람은 2006년 당시 언디핏 코리아라는 상표를 마크와 함께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상태인 거고,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자기 이외에는 언디핏이라는 판매는 불법이기에 신고한 거라고 합니다. 특허청 등록증하고 여러가지 신고했던 조서를 뭉탱이로 가지고 다니던데 이거 된통 당한 거더라고요. 저는 해당 브랜드 등록에 대해서 언디핏 본사나 나이키 코리아에 해당 신고는 해봤냐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선 따로 답변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찰관도 똑같은 걸 물어보니 자기는 변호사 고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고, 아무튼 신고 접수를 위해서 해당 제품을 압수당할 뻔하다가 사건 등록하고 조서를 쓰고 나중에 참고인 조사 요청 시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조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좀 두서없이 쓰긴 했는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당근이나 번기에서 신발 판매를 하실 때 국내 법인이 없는 제품과의 콜라보 제품은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판매하시거나 그냥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하나 배웠고
어렵고 씁쓸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도 있고 해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키와 언디피티드 콜라보 제품을 내가 구매했던 걸 당근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한 사람은 언디핏이라는 상표를 자기가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표를 갖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디핏을 제가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실게요. 자, 키프리스에서 언디핏을 검색을 했더니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분류가 서로 다르게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상품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표의 권리 범위가 어떤 제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신발을 판매하신다고 했을 때 이 상표가 핸드폰에 대한 상표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핸드폰과 신발은 전혀 비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상표를 하나씩 눌러봐서 어떤 상품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영문으로 언디피티드를 검색을 하고 등록된 상표만 일단 추려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등록된 상표가 바로 이 상표예요. 출원일자를 보면 2005년 8월 22일로 되어 있고 등록번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니 상표가 나뉘어서 이전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일자가 2005년 8월 22일인데 이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상표에 대해서 언디피티드를 검색을 해보면 언디피티드라고 미국에 상표 출원이 되어 있고 2003년도 8월 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디피티드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만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놓고 그걸 전 세계에 상표 등록을 해놓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언디피티드를 검색을 해보면 2002년에 설립된 회사로 나오고, 설립하면서 상표를 출원을 해서 2003년에 미국에서 등록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디피티드가 어느 정도 유명은 해졌지만 아직 국내에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 이 상표를 보고서 2005년도에 재빠르게 국내에다가 상표를 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상표가 과연 여러분들이 신발을 판매할 때 문제가 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상표를 클릭하시면 상표의 그림이 뜨고요. 여기에 심판사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연도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서 상표 등록에 분할 이전 등록번호 제1호를 취소하는 취소 심판이 청구가 되었고, 그 취소 심판의 결과에 불복해서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가 되었었고요. 2021년 3월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들어갑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제품이 내 상표에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세요 라는 심판이 되겠고, 아마도 상표권자가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달에는 상표 등록 전체를 취소하는 취소 심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표가 등록번호가 두 개가 발급되다 보니까 상표 등록사항을 두 개를 보아야 되는데, 밑에 거를 일단 한번 눌러봤습니다. 분할 이전이 되어 있고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이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또 이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여러가지 다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표는 여러 분쟁이 많이 있었던 상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가죽신, 골프화, 구두창, 농구화, 단화, 뒤축, 등산화, 레이스부츠, 뭐 이런 여러가지 신발들에 대해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가장 밑에 취소 심판 예고 등록을 보시면 청구인은 언데피티드 인코포레이티드라고 해서 미국 언데피티드의 본사가 되겠고, 전체를 취소하는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표에 취소 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상표는 전부 다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상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언데피티드라고만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가 있는데, 지정 상품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표가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스펀지 가죽, 우산, 우산용 살 또는 우산대 뭐 이런 것들이 상표의 지정 상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했던 건 신발이잖아요. 이 상표는 우상 관련된 상표이기 때문에 신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발을 판매하는데 이름이 똑같이 언데피니트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절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상표가 예전에는 다른 상품에도 등록이 되어 있던 상표인데 지정상품이 취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류 판매 대행업, 신발 판매 대행업, 신발 도매업, 소매업, 신발 중개업 뭐 이런 지정 상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상품들은 이전에 이미 취소 심판 청구에 의해서 누군가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이 상표의 지정 상품인 신발 관련된 상품들을 다 취소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상표가 결국 예전에는 신발하고 우산하고 다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상표의 신발에 대해서는 전부 상표 등록을 취소해버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신발에 대해서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언디피티드 관련된 상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디피티드의 상징적인 마크와 영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 상표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표는 지정 상품이 가죽재 시계줄, 괴종시계, 귀금속, 귀금속재 기념컵, 이런 귀금속류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이 지정 상품들하고 당연히 신발하고도 관련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표가 무사히 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언디피티드라는 상표가 미국에서 신발이나 의류 같은 거에는 등록이 되어 있겠지만 귀금속류에서까지 언디피티드라는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하는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상표를 내려보면 등록 상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가지 지정상품들에 대해서 많이 등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25류에 있는 신발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표들이 신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가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상표들은 전부 다 신발에 관련된 지정상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처음에 우리가 봤던 2005년도에 출원되었던 그 상표 하나만 신발에 대한 등록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표 또한 상표권 취소 심판이 청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표권 취소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디피티드 인코퍼레이티드 미국 본사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 상표권, 신발에 관한 상표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2005년도에 상표 브로커가 일찌감치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던 이 상표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자인 언디피티드 인코퍼레이티드가 상표 등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사연의 주인공이 얘기한 것처럼 해당 브랜드 등록에 대해서 언디피 본사나 나이키 코리아에 대해 해당 신고를 해봤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신고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변호사 고용해서 하고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신고자가 변호사 대동해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상표권이 유효하고 정당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국내로 수입되는 언디피티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판매를 금지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상표권의 무효 심판이 제기되고 취소 심판이 제기되었던 심판의 청구인은 언디피티드 본사가 되겠습니다. 언디피티드 본사에서도 이 상표에 대해서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표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취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당근이나 번개에서 신발을 판매하실 때 국내 법인이 없는 제품과의 콜라보 제품은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판매하시거나 그냥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의 주인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연에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서를 쓰게 된 것이고 경찰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거나 법률적으로 문제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중고제품 판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물론 당근마켓 애용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황당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이러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표 브로커에게 조금 된통 당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매자 분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도 못했고 어느 정도 시간도 날려먹었고 하기는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당근마켓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지 않는 물건 충분히 판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근마켓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구매했던 상품을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근마켓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하지 않고 안심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